화면에 촛불이 하나 타오르고 정약용의 초상화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이 복잡하신가요? 내일 걱정, 다음 달 걱정, 1년 후 걱정까지.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부르는 그 끝없는 악순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200년 전 이미 이 모든 답을 알고 있던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입니다. 그가 유배지 강진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발견한 단 한 문장. 이 문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고민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정약용은 49의 나이에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납니다. 죄목은 천주교를 믿었다는 것.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음모에 휘말린 것이었죠. 한양에서 승승장구하던 관료였던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지위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조차 만날 수 없었습니다. 18년,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1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시나요? 다 태어난 아기가 성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매일같이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약용은 작은 방 안에서 촛불 하나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아이들은 건강할까? 나는 언제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벗어날 수는 있을까? 그때였습니다. 정약용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한양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유배를 당장 끝낼 수도 없고 미래를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눈앞에 놓인 책 한 권을 펼치는 것, 붓을 들어 한 글자를 쓰는 것, 제자 한 명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그날 밤 정약용은 종이에 딱 한 줄을 썼습니다.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정약용은 깨달았습니다.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걱정을 머릿속에 그냥 쌓아둡니다. 마치 방 안에 쓰레기를 계속 쌓아두는 것처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방은 점점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고 결국 살 수 없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걱정을 정리하려면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걱정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명확하게 나눠야 한다고 말입니다. 유배지에서 그가 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줄을 그었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오른쪽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죠. 할 수 없는 일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배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임금의 마음을 돌리는 것, 정치 상황을 바꾸는 것. 그는 이 목록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겠다. 반면 할 수 있는 일 목록에는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읽기, 제자에게 글 가르치기, 농사법 연구하기, 백성들의 삶을 기록하기. 그리고 그는 이 목록에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18년이라는 긴 유배 기간 동안 정약용은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흥음신서 같은 조선 후기 최고의 걸작들이 모두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만약 그가 매일 언제 이 유배가 끝날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걱정만 붙들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걱정을 정리했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또 다른 명언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움직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일수록 몸을 움직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만 하면 걱정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하면 걱정은 점점 작아집니다. 정약용 본인도 이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 초기 그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욕도 없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병은 마음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고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정약용은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책상 앞에 앉아 글 한 편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한 문장도 쓰기 힘들었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1장, 2장, 10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심이 클 때는 작은 일이라도 하라. 방 청소를 하든 마당을 쓸든 무엇이든 좋으니 몸을 움직여라. 그러면 마음이 따라온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우울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행동 활성화 치료입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죠. 행동이 바뀌면 생각도 자연스럽게 바뀐다는 원리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진리를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정약용이 남긴 3번째 명언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도리를 지켜라. 도리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말한 도리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의미합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 부모라면 자녀를 돌보는 것, 직장인이라면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리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정약용은 이 단순한 원칙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대부분 내 역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데 연예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직장인인데 사업가의 성공을 동경하고, 부모인데 젊은 시절의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내 자리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도리다. 유배지에서 그는 더 이상 조정의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스승, 학자, 저술가. 그는 이 새로운 역할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제자가 찾아오면 정성껏 가르쳤고, 백성들이 농사법을 물으면 친절히 알려주었고, 밤이 되면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나는 원래 고위 관료였는데 라는 과거에 집착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서 힘든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상사와의 관계도 안 좋고 동료들과도 마찰이 있고 업무는 과중하고 미래도 불안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퇴사를 고민하고 이직을 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찾아보고 유튜브로 자기계발 영상을 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다르게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하라. 오늘 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메일 한 통 보내기, 보고서 한 장 쓰기, 동료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기. 이렇게 작은 일 하나를 완료하면 마음에 작은 성취감이 생깁니다.
그 성취감이 다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또 다른 행동을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작은 실천의 힘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큰 근심은 작은 일로 이긴다. 무슨 뜻일까요? 큰 걱정일수록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강이 걱정이라면 당장 헬스장 등록하고 식단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물 한 잔 더 마시세요.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 보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당장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지출 내역을 노트에 한 줄만 적어 보세요. 커피값 한 번만 아껴 보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관계가 힘들다면 상대방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인사 한 번만 먼저 해보세요. 미소 한 번만 지어보세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이렇게 견뎌냈습니다. 매일 작은 일 하나씩,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지금 눈앞에 있는 일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가 쓴 책 한 권 한 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500권을 쓰겠다고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한 장을 썼고 내일 한 장을 더 썼고 모레 또 한 장을 썼습니다. 그렇게 18년이 지나고 보니 500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걱정을 쌓지 말고 정리하라. 정약용의 삶을 보면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유배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포기했을 상황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인생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날씨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기는 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 바로 실행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시작하세요.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걱정만 하며 보낼 건가요? 아니면 작은 행동 하나라도 시작할 건가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허비하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너무 무섭고 부담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내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그리고 2개의 목록을 만드세요. 왼쪽에는 내가 걱정하고 있지만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 오른쪽에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왼쪽 목록은 접어서 서랍에 넣어버리세요. 다시 꺼내보지 마세요. 대신 오른쪽 목록에만 집중하세요. 그 중에서 가장 작고 쉬운 것 하나를 골라서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18년 동안 매일 실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방법이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의 명언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번잡한 세상일수록 마음이 흐려진다. 마음이 흐려질수록 작은 실천이 길을 연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정약용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빠릅니다. 정보는 넘쳐나고 선택지는 무한하고
비교할 대상도 끝없습니다. SNS를 열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쏟아지고 뉴스를 보면 불안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화려한 목표, 거창한 계획, 완벽한 준비.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길을 만들고 그 길이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정약용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 한 페이지를 읽어라. SNS를 끄고 산책을 나가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한 일을 기록하라. 걱정은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종이에 적어서 정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끄고 다시 걱정 속으로 돌아갈 건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할 건가요?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라는 지옥 같은 시간을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정약용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실천하고 싶은 작은 일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의 또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세요. 걱정은 정리하는 것이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작은 실천으로 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